네, 매주 금요일마다 찾아오는 청와대 뒷담화입니다. 언제든지 뒷담화는 재밌죠. 하지만 근거 없는 뒷담화는 바로 루머이고요. 근거 있는 사실을 가진 뒷담화는 좋은 뒷담화입니다. 오늘도 허성우 이사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10분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자신 있게 20분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재미있는지 지켜볼까요? 재미없으면 댓글에 사정없이 재미없다고 해주시고요. 재미있으면 너무 재밌다고 박수 보내주세요. 매주 금요일마다 찾아오는 코너입니다. 자, 13일 만에요. 청와대에서 김기정 교수가 낙마를 했고요. 그 낙마 이유가 품행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청와대가 은근슬쩍 우리가 모르게 몰래 낙마시킨 인사들 오늘 짚어보겠습니다. 품행에 문제가 있다. 이건요. 선생님이 애들한테 쓰는 말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품행이 방정하니 뭐 품행이 문제가 있다. 너는 품행이 이렇게 생활기록부에 쓰는 건데요. 왜 조국 수석은 이런 거 검증 안 해요? 일단 이제 조국 수석이 검증을 안 한 게 아니고요. 네. 제가 추측컨대 네. 아마 조국 수석이 조금 안이한 생각을 하지 않았나. 네. 인사에 대해서. 네. 왜냐하면 이제 이 대체적으로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이제 인사들이 되게 얘기하는 게 이제 뭐냐면은 이제 정부가 바뀌면 바로 바뀌다 보니까 좀 인수위원회를 구성이 안 되다 보니까 바로 정부가 출범하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조금 양해해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쉽게 말하면 봐주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을 해서 사실 그 좀 인사 검증을 좀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그냥 뭐 이 적당하게 이렇게 뭐 과거 정부보다는 그 생뚱맞은 인사는 없으니까 이렇게 추천하면은 적당히 안 되긴 했는데 특히 이제 김기정 외교안보 2차장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 정부의 그 외교안보 수석실이 폐지되면서 1, 2로 나누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지금 왜냐하면 2차장이 하는 게 외교 통일 또 정보융합 또 사이버 이 다 4개를 담당하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6월달에 한미 정상회담의 실무 책임자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 장관이 지금 아직까지 내정만 되기 때문에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김기정 외교안보 왜 조국 교수 얘기했는데 김기정으로 흘러갔어요? 아니 이제 그게 이제 끼워 맞춰야 되니까. 지금 저 분명히 조국 교수 얘기했는데 왜 김기정인가 해서 조국 아니 교수 이제 얘기도 하는 거죠? 왜 이제 이렇게 이제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뭐 개인적인 문제로 건강적인 문제로 사퇴를 했다. 이게 아직까지는 본인이 지금 병원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병원에 있대요? 입원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사표가 아직 수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건 뭐냐면은 이게 이제 그 사실 아마 그 인터넷 들어가면은 뭐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은 2010년도에 이런 그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고 조금 그 나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여성 단체에서 상당히 그 이제 청와대 쪽에다가 강력하게 이제 이거 안 된다 했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을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인사 검증에서 다 뭐 인터넷에 어느 정도 뜨면은 그 조국 수석한테 책상 위에 그 소위 말하는 조난자라가 다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뭐 옛날 이야기니까 뭐 적당히 뭐 이렇게 괜찮겠지 뭐 이렇게 아마 취급을 했을 겁니다. 2010년 이야기니까 2017년이니까 적당히 뭐 넘어가지 했는데 이것이 이제 여성단체, 시민단체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대단한 문제거든요. 이거 청와대 쪽에다가 막 엄청나게 이제 투서가 들어오고 투서도 들어가고 방문도 하고 뭐 직접 또 면담도 해서 이런 얘기 하니까 야 이거 뭐 자칫하면 이거 그냥 어영부영 가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서 사실 정직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엄격히 따지면 경질이에요. 결국은 말씀대로 조국 교수가 이런 거 검증을 했는데 안일하게 한 것 같다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청와대의 검증 시스템은 과거부터 잘 돼 있거든요. 시스템 자체가. 중요한 건 아무리 시스템이 잘 돼 있다 하더라도 판단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 뭐 정실에 얽매인다든가 지역에 얽매인다든가 뭐 아니면 뭐 사적인 문제에 얽매일 경우는 야, 이 정도는 봐줘야 된다, 안 봐줘야 된다. 이건 개인적인 순수한 기준이에요. 근데 아마 조국 수석이 이제 교수를 하다 보니까 같은 교수 아니겠습니까? 교수다 보니까 뭐 그 정도 뭐 얘기 정도는 뭐 국민들이 이해하겠지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조국 수석은 교수만 하다가 실질적으로 청와대에 들어간 게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청와대 무게감하고 밖에서 교수 무게감 완전히 달라요. 왜냐하면 조국 수석은 지금 국민들이 다 쳐다보고 있단 말입니다.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본인이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야 되는데 결국은 그 이중적인 잣대를 갖고 움직이다가 이런 참사, 쉽게 말하면 참사가 났지 않았나. 이 또 마찬가지로 안현호 지식경제부 차관도 네. 일자리 수속으로 내정이 됐는데 사실 철회가 됐죠. 네. 이런 거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원래 질문이 그거 아니었어요. 네네. 조국 수석 아니 이제, 제 질문이 뭐였냐면요. 조국 수석은 검정 안 했나요?였어요. 네, 조국 그러니까 수석은 본인 검증은 왜 없이 들어갔냐는 거거든요. 조국 민정수석은. 그 이제 조국 그러니까 제가 질문이 지금 첫 번째가 조국 민정수석은 제가 그렇죠. 왜 이제 그걸 넘어가냐면 예. 청와대는 그 청와대에 들어가는 수석들은 네. 사실 그 뭐 그 정부 고위공직자 그 임명 과정에서 네. 그 검증받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 왜? 지명직이니까. 왜 그 제가 궁금한 건 네네. 저는 정말 이거 청와대 뒷담화잖아요. 네네. 사실 민정수석은 정말 중요한 자리 아닙니까? 맞습니다. 왜 저번에도 민정수석이 문제가 있었다라고 해서 뭐 민정수석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도덕적 기준도 높이고 민정수석이 그러니까 민정수석이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럼 이번 민정수석은 정말 완벽한 사람이 앉아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럼 그 사람에 대한 검증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질문이에요. 아, 그거는 제가 이제 추측컨대 네. 과거에 이제 경험해 보면은 그 정도는 내부적으로 검증이 됐을 겁니다. 네. 내부적으로 검증되는데 이제 인사청문회처럼 네. 뭐 송곳 검증을 한다든가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이제 그 대통령 지명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인사수석이 검증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는 뭐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 1차적으로 아마 스크린이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국정원 인사는 주로 이제 뭐 주로 조난 자네는 국정원, 네. 경찰, 그다음에 이제 심지어는 이제 기무사 이 세 파트에서 주로 이제 이 조난 자를 만드는데 네. 아마 이제 대통령이 그 이제 임명직이니까 거기에서 뭐 아주 뭐이 아까처럼 뭐저 김기정 외교안보 이차장처럼 뭐 도덕적으로 뭐 비난을 받을 만한 이런 것들이 그렇게 없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한 거 아니냐. 근데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그 지금 조국 수석이 지금 왜 그러면 그 정도로 도덕적으로 뭐 어떤 또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이 뛰어나서 그 임명되었냐 하는 걸 저한테 질문하셨습니까?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근데 민정수석이라는 자리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그래도 정밀한 검증이 이제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국민의 목소리. 국민의 목소리도 있는데 네. 그 자리 자체가 네. 인사청문회를 요하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그건 알죠. 네, 그거는 아니, 이제 그건 대통령 입장에서 아. 왜냐하면 워낙 대통령은 준비된 대통령이다 네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고 네. 또 인재풀이 많다라고 자랑을 했으니까 우리 인재풀은 이 정도 이렇게 완벽하다라는 걸 미리 싹 셀프 검증을 한번 해주면 국민들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때 왜냐면요 조국 민정수석이 딱 뜬 순간 바로 그 당시에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얘기가 터졌었거든요. 네, 어머니 세금 안 예. 내서 그러니까 근데 뭐 지금 뭐 그게 되고 뭐 나서. 유야무야 넘어가고 있지만 그런 부분 정도는 그래도 아무리 바빠도 검증이 한 번 정도 됐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바람 때문에 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러면 대로 임명 받기 전에 세금을 냈으면 되죠. 아니 이제 그거는 이제 제가 말할 때 임사 과정 시스템 자체가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있었는데 본인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지 않나. 본인이 아니라. 네. 그렇게 하니까 아무 문제 없다고 돼서 본인한테 다 물어보고 그러니까 그거를요. 네. 그 서면으로 다 물어봅니다. 물어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상 없다는데 이거는 이제 본인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엄마 문제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아무리 엄마 문제다 하더라도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5대 고위공직자 그 기준에 네. 세금 탈루. 탈루가 네. 해당이 되니까 네.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좀 뭐 본인이 내다든가 네. 뭐 이렇게 했을 텐데 그 부분들이 너무 안일하게 했다. 그것이 결국 이제 본인이 안일하게 생각하니까 인사검증에도 지금 그 김기정 외교안보 2차장 같은 경우도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런 문제가 정말로 이번에 위에 있었던 아까 김기정 교수라든지 이런 문제가 문재인 대통령의 잘못이에요? 조국 민정수석의 잘못이에요? 그거 뭐 민정수석이 제가 볼 때 1차적으로 민정수석이 잘못이죠. 네, 대통령께서 뭐 어떤 대통령도 대통령이 임명을 할 때는 밑에서 자료가 다 올라오는 상태에서 이상이 없다고 최종적으로 보고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올리는 사람이 책임이죠. 네. 과거에도 노무현 정부 때도 그 인사 참사 났을 적에 그 민정수석이 다 일괄 사퇴한 적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조국 수석이 일단 책임 소재를 따진다면 민정수석이 책임이죠. 자,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처음에는 아주 안정적으로 출범하는 것처럼 보였었는데 네. 안에서 그래도
이게 순탄치가 않아요. 그냥 문제들이 많아 야글야글 와글와글 하고 있는데 자, 두 명이 지금 낙마를 했는데요. 주먹으로 이렇게 희한하게 욕을 했던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은 이제 여성 비하 발언으로 좀 뭐 상당히 말이 많았죠. 심했죠. 이 정부 들어서기 전부터 이제 심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그냥 뭐 일단 넘어가는 거. 본인이 이제 지난번에 사과를 했거든요. 네. 뭐 폄하 발언해서 미안하다라고 뭐 또 마음에 상처받은 여성들한테 미안하다 이런 발언을 한 걸로 알고 있고 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그냥 아마 이제 직급이 낮아서 그런지 네. 그냥 이제 행정관이니까 그래도 직급이 낮은 게 넘어가는 아니죠. 것 같아요. 청와대에서 어쨌든 근무하는 건데. 그 부분도 사실은 그 민정수석실에서 좀 엄격하게 아무리 행정관이라 하더라도 직급이 낮다 하더라도 그래도 국민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청와대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사실 좀 사퇴를 시켜야 되지 않았나 하는 게 국민 정서예요. 왜냐하면은 행정관이 사실은 뭐 탁현민 행정관 외에는 그것을 임무를 수행할 만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없습니까? 그런 거 그렇지 그렇죠. 않거든요. 네. 많은 인재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유독 그 탁현민 행정관을 또 그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켰냐 하는 부분들은 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청와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그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가타부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네, 또 청와대 뒷 얘기 있는 거 없으세요? 이제 저는 네. 이제 인사 문제와 관련해 갖고 네. 사실 그 인사 파일 이게 인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뭐 과거 정부나 현 정부나 이런 걸 떠나서 네. 인사 검증이라는 게 조남 파일이 만들어지잖아요. 네. 그것을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 네.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아까도 말한 국정원, 경찰, 뭐 그 기무사 이런 데서 이제 각 그 요인에 대한 인사들을 검증을 합니다. 네. 검증하는데 이게 시스템화되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아무리 좋은 이 시스템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관리하는 사람 의식이 수준이 어떻게 있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진보 인사들 입장에서 볼 때는 가능하면 인사들이 진보 사람들을 쓰려고 하겠죠. 네. 보수 입장에서는 보수 입장에서는 쓰려고 하는 네.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아무리 인사 시스템이 잘 돼 있다 하더라도 지금 아까 말씀한 네. 조국 수석이 정말로 좌우 이념적이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정파라든가 아니면 또 정신이라든가 이런 걸 다 떠나서 정말로 오로지 대한민국을 위한 인사만 한다면은 정말 인사 검증은 제대로 딱 될 겁니다. 네. 그러나 인사라는 것은 두 가지 눈높이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는 국민 눈높이가 있고 두 번째는 대통령 눈높이가 있어요. 네. 그러면 조국 수석 입장에서는 국민 눈높이에도 맞춰야 되고 인사를 그 다음에 대통령 눈높이도 맞춰야 되는데 그러네요. 조국 수석 입장에서 볼 때는 우선 제일 첫 번째 대통령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 네. 그럼 대통령 눈높이에 맞추려면 그게 인재풀이 아무리 넓다 하더라도 제한적으로 좁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놓고 조국 수석이 정말로 본인이 이제 정치 제도권에 들어오기 전에는 밖에서 엄청난 이 여러 정부를 비판해 오면서 본인의 생각들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하고 제도권에 들어와서 하고는 또 생각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걸 지켜보는 거예요. 정말로 조국 수석이 앞으로 인사 검증과 관련해서 정말 현명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정말 앞으로 지금 이제 총 10개 지금 그 부처 장관이 남아 있잖아요. 네. 이제 그게 이제 발표가 될 때는 그 책임과 관련해서는 분명히 이제 조국 수석의 책임 여부가 따를 겁니다. 네. 그러나 어쨌든 조국 수석도 자기도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엄청난 그 대통령의 5대 그 원칙, 인사 원칙, 고위공직자 인사 원칙에 맞춰서 국민 눈높이도 맞추고 대통령 눈높이 맞추는 그런 인사를 낼지 안 낼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인사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겁니까? 우리나라에 이 인구가 이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인사가 힘든 거죠? 인사가 만사라고 만사라고 하죠. 하잖아요. 네. 이 사실 조선시대 500년 동안도 사실 인사 때문에 무지하게 골이 아팠어요. 네. 오죽했으면 지금 문관인사하고 무관인사를 따로 했어요. 네. 이조하고 병조하고 따로 했잖아요. 네. 거기 보면 또 상피제도, 향피제도 이런 것도 있어요. 쌍피제도라는 게 뭐 화투칠 때 그 똥이 아니고요. 아니 쌍피. 네. 상피제도라는 것은 정실 개입을 막기 위한 거예요. 정실 개입. 네. 왜냐하면 뭐 친족이라든가 부패 관련 자리, 뭐 또 소송 문제 이런 자리는 겸직을 피하도록 만든 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권이라는 것은 거의 그 2조 500년 동안은 왕권이 사실 인사에 휘둘렸거든요. 네. 그럼 3배수로 올리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한테 조난전화마다 3배수 올리면 그 3배수 중에 자기 사람 세 사람 올리려면 그 중에 한 사람 뽑으면 뭐 하겠습니까? 결국 자기 사람. 결국 자기 사람이네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인사라는 게 어렵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이거 운영하는 사람이 어떻게 운영하냐에 따라 다릅니다. 과거 뭐 노무현 과거 정부 해서 미안하지만 노무현 정부에서 그래도 잘한 게 뭐냐 이 제가 지금 자유한국당 가서 노무현 대통령 얘기하지만은 인사 검증 시스템 나름대로 제도화 시키려고 노력했어요. 네. 예. 그래서 그 제도화 된 것을 지금 문재인 정부가 그것을 이어받으려 하는 거고, 그러면 과거 정부에는 왜 안 했냐? 예를 들어서 뭐 YS 정부 때는 김현철 씨가 인사에 정실적으로 개입하는 바람에 또 인사가 많았고, 네. 그 다음에 이게 인사라는 건 과거 정부에도 여야 관계없이 인사 그 풀이 있거든요. 네. 그걸 활용하면 되는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과거 정부 인사는 안 봐.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사 참사가 나는 거예요. 자기 사람들만 사실 현명으로 쳐다보니까 팔이 안으로 굽다고 자기 사람들이 더 깨끗하게 보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사라는 것은.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팔이 바깥으로 확 굽을 수 있다면 저 팔이 안으로 굽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 저도 좀 이렇게 이렇게 굽을 수가 있다면 인사 참사가 안 날 텐데요. 참 안타깝고 힘듭니다. 또 한 가지. 네. 잠깐만 하세요. 네. 지금 이제 대통령께서는 책임 총리제를 하시게도 총리한테 엄청나게 이제 권한을 부여했잖아요. 네. 최근에. 이게 대통령 중심자에서는 이 책임 총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네. 물론 이제 우리나라 헌법에 이제 책임 총리가 저는 아니지만은 일단 이원 집중적 의미가 가미된 헌법의 구조적으로 돼 있어요. 대통령 중심제지만. 그런데 인사 제청한다는 건 총리가 돼 있지만은 제청하는 인사를 누가 하냐 이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이제 수석 이런 사람들은 다 지금 뭐 얼굴 마담은 됐지만 실제로 인사를 만들고 하는 건 다 그 비서관들이라는 거예요. 네. 지금 이 정부에 이제 들어가는 게 신도 비노들은 수석은 다 없지만은 다 실무 담당하는 행정관이나 비서관 이런 사람들 다 친노 비노 친문 친노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요. 네. 결국 그거를 만들어내는 인사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다 3배수 올려고 하면 밑에서 3배수 자기 사람만 3배수해서 올리면은 매일 똑같은 사람이 나오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얼마나 대통령이 그 신념이에요, 이거는요. 대통령이 그것을 방지하겠다고 노력하면 이거는 이루어질 수 있는데 네. 그런 의지가 결국은 대통령 의지에 모든 게 달려있다. 왜? 대통령 중심지 하에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조국 민정수석이 아니라 대통령 책임이네요. 그렇죠. 대통령 책임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 주에도 또 찾아오겠습니다. 청와대 뒷담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017년 6월 9일 금요일입니다. 문재인 정부 한 달 소통 탈권위 보여줬지만이라고 하는 경향신문의 사설인데요. 자, 전 제목만 이거는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한 달 동안 소통 탈권위 보여줬지만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다른 신문 매경의 사설을 인용하겠습니다. 통신비 인하 정부 윽박지르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정부에서 10,000원 최저임금제를 올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비 인하도 윽박지르고 있습니다. 경제란, 최저임금이란, 통신비란 해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전 정권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 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직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엄격히 따지면 그러면 경질이에요. 경질. 결국은 말씀대로 조국 교수가 이런 거 검증을 했는데 안일하게 한 것 같다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청와대의 검증 시스템은 과거부터 잘 돼 있거든요. 네. 시스템 자체가. 중요한 건 아무리 시스템이 잘 돼 있다 하더라도 판단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 뭐 정실에 얽매인다든가 지역에 얽매인다든가 뭐 아니면 뭐 사적인 문제에 얽매일 경우는 이 정도는 봐줘야 된다 안 봐준다 이건 개인적인 순수한 기준이에요. 네. 근데 아마 조국 수석이 이제 교수를 하다 보니까 네. 같은 교수 아니겠습니까? 네. 교수다 보니까 뭐 그 정도 뭐 얘기 정도는 뭐 국민들이 이해하겠지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조국 수석은 교수만 하다가 실질적으로 청와대에 들어간 게 처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청와대 무게감하고 밖에서 교수 무게감 완전히 달라요. 왜냐하면 조국 수석은 지금 국민들이 다 쳐다보고 있단 말입니다. 예?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본인이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야 되는데 결국은 그 이중적인 잣대를 갖고 움직이다가 이런 참사, 쉽게 말하면 참사가 났지 않았나. 이 또 마찬가지로 안현호 지식경제부 차관도 네. 일자리 수석으로 내정이 됐는데 사실 철회가 됐죠. 네. 이런 거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원래 질문이 그거 아니었어요. 네네. 조국 수석 아니, 이제 제 질문이 뭐였냐면요. 되게 얘기하는 게 이제 뭐냐면은 이제 정부가 바뀌면 바로 바뀌다 보니까
좀 인수위원회를 구성이 안 되다 보니까 바로 정부가 출범하다 보니까 네. 그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조금 양해해 주지 않겠나. 아, 이런 그러니까 생각을 거라고? 뭐 네. 쉽게 말하면 봐주지 않겠나 네. 뭐 이런 생각을 해서 사실 그 좀 인사 검증을 좀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네. 그냥 뭐 이 적당하게 이렇게 뭐 과거 정부보다는 그 생뚱맞은 인사는 없으니까 이렇게 추천하면은 적당히 안 되긴 했는데 특히 이제 김기정 외교안보 2차장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 정부의 그 외교안보 수석실이 폐지되면서 네. 1, 2로 나누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네. 지금 왜냐하면 2차장이 하는 게 외교, 통일, 또 정보융합, 또 사이버 이 다 4개를 담당하거든요. 네. 거기다가 지금 6월달에 한미 정상회담의 실무 책임자나 마찬가지예요. 네. 지금 그 장관이 지금 아직까지 내정만 되기 때문에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김기정 외교안보 왜 조국 교수 2차장을 얘기했는데 김기정으로 흘러갔어요? 아니 이제 그게 이제 끼워 맞춰야 되니까. 아 지금 저 분명히 조국 교수 얘기했는데 왜 김기정인가 해서 조국 아니 교수 이제 얘기도 한 거죠? 왜 이제 이렇게 이제 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네. 그 뭐 개인적인 문제로 건강적인 문제로 사퇴를 했다. 네. 이게 아직까지는 본인이 지금 병원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병원에 있대요? 입원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사표가 아직 수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네. 그건 뭐냐면은 이게 이제 그 사실 아마 그 인터넷 들어가면은 뭐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2010년도에 이런 그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고 조금 그 나와 있어요. 네, 그게 무슨 그런 것들이 기사가 이제 이렇게 여성 있더라고요. 단체에서 상당히 그 이제 청와대 쪽에다가 네. 강력하게 이제 이거 안 된다 했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을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인사 검증에서 다 뭐 인터넷에 어느 정도 뜨면은 그 조국 수석한테 책상 위에 그 소위 말하는 조난자라가 다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부분은 뭐 옛날 이야기니까 뭐 적당히 뭐 이렇게 괜찮겠지 뭐 이렇게 아마 취급을 했을 겁니다. 2010년 이야기니까 2017년이니까 네, 예. 적당히 뭐 넘어가지 했는데 이것이 이제 여성단체, 시민단체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대단한 문제거든요. 네. 이거 청와대 쪽에다가 막 엄청나게 이제 뭐 투서가 이렇게 들어오고 투서도 직접 들어가고 방문도 방문도 했다고. 하고 뭐 직접 또 면담도 해서 이런 얘기 하니까 야 이거 뭐 자칫하면 이거 그냥 어영부영 가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 조국 수석은 검정 안 했나요였어요. 네, 조국 그러니까 수석은 본인 검정은 왜 없이 들어갔냐는 거거든요. 조국 민정수석은 그 이제 조국 그러니까 제가 질문이 지금 첫 번째가 조국 민정수석은 제가 그렇죠. 왜 이제 그걸 넘어가냐면 예. 청와대는 그 청와대에 들어가는 수석들은 네. 사실 그 뭐 그 정부 고위공직자 그 임명 과정에서 네. 그 검증받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 왜? 지명직이니까. 왜 그 제가 궁금한 건 네네. 저는 정말 이거 청와대 뒷담화잖아요. 네네. 사실 민정수석은 정말 중요한 자리 아닙니까? 맞습니다. 왜 저번에도 민정수석이 문제가 있었다라고 해서 뭐 민정수석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도덕적 기준도 높이고 민정수석이 그러니까 민정수석이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럼 이번 민정수석은 정말 완벽한 사람이 앉아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럼 그 사람에 대한 검증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질문이에요. 아, 그거는 제가 이제 추측한데 네. 과거에 이제 경험해 보면은 그 정도는 내부적으로 검증이 됐을 겁니다. 네. 내부적으로 검증되는데 이제 인사청문회처럼 네. 뭐 송곳 검증을 한다든가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이제 그 대통령 지명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인사수석이 검증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는 뭐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 1차적으로 아마 스크린이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국정원 네, 매주 금요일마다 찾아오는 청와대 뒷담화입니다. 언제든지 뒷담화는 재밌죠. 하지만 근거 없는 뒷담화는 바로 루머이고요. 근거 있는 사실을 가진 뒷담화는 좋은 뒷담화입니다. 오늘도 허성우 이사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10분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자신 있게 20분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재미있는지 지켜볼까요? 재미없으면 댓글에 사정없이 재미없다고 해주시고요. 재미있으면 너무 재밌다고 박수 보내주세요. 매주 금요일마다 찾아오는 코너입니다. 자, 13일 만에요. 청와대에서 김기정 교수가 낙마를 했고요. 그 낙마 이유가 품행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청와대가 은근슬쩍 우리가 모르게 몰래 낙마시킨 인사들 오늘 짚어보겠습니다. 품행에 문제가 있다. 이건요. 선생님이 애들한테 쓰는 말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품행이 방정하니 뭐 품행이 문제가 있다. 너는 품행이 이렇게 생활기록부에 쓰는 건데요. 왜 조국 수석은 이런 거 검증 안 해요? 일단 이제 조국 수석이 검증을 안 한 게 아니고요. 네. 제가 추측컨대 네.
아마 조국 수석이 조금 안이한 생각을 하지 않았나. 네. 인사에 대해서. 네. 왜냐하면 이제 이 대체적으로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이제 인사들이